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2편, 예, 장기성 원론편인 듯 싶은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원론편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편에 해당됩니다. 1편, 원론편, 그 다음에 2-1편에서 했던 건 이제 원칙 부분,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주가 자리 있죠. 하도 많이 다쳤더니, 땅바닥에 있는 종목을 갖다 주워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바닥에 주워 먹으려고 했던 종목들을 갖다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실수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싸리 완전 땅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에 딱 맞는 게 장기선이더라라는 겁니다. 장기선이더라는 거. 그럼 도대체 장기선이라는 게 뭐냐? 장기선이라는 게 뭐냐? 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평선 있죠? 이평선. 자, 이 이평선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듯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평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있으시더라고요. 이평선이 뭡니까? 예, 우리 잘 나타나는 뭘로 할까요? 예, 카카오 게임즈로 할까요? 예,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카카오뱅크 상장, 크래프톤 상장,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다 오르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21선, 61선, 121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똑같이 봅니다. 예, 저도 똑같이 봐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선들이죠.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가 단순이라는 게 있어요. 종가 단순, 그 다음에 고가 단순, 그 다음에 저가 단순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이 기본 세팅은 종가 단순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종가 단순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종가, 예, 당일날 끝난 가격을 기준으로 5일선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5일선, 예, 다 아시죠? 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에이, 다음 편 볼래 하고 끊으시면 후회되시죠? 왜냐? 장기선의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예, 말 그대로 당일을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일치 종가를 갖다 다 더해서 5일로, 예, 5로 나눠준 가격이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은 뭐죠? 예, 선행입니까? 후행입니까? 예, 후행이죠. 선행이 아닙니다. 예, 후행하는 선입니다. 선행하는 선이 아니라 후행하는 선이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지나온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평선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11선이 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21선이 상승을 해줘요. 자, 주가가 장대 양봉을 쫙 세웠어요. 옆으로 간다 그래야지 21선이 바로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나요? 아니죠. 그 전까지는 옆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21선이 우평형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20일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20일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어요? 우상향이니까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자, 장기선도 똑같아요. 장기선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장기선,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가격 이동평균선. 이 가격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줄임말로 이평선, 이동평균선 혹은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뭐죠? 61선, 121선. 보통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1년이면은 주가 몇 주입니까? 1년에 주가. 예. 1년은 어떻게 주가 되냐면은 52주입니다. 그죠? 근데 52주일 수도 있지만 53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튼 그냥 평균적으로 52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죠? 이 52주고요. 그리고 1년은 자, 1년이 아니라 121선은 그럼 뭡니까? 121선은 120일간이죠. 예, 120일간. 이 120일간은 개월수로는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 됩니다. 왜? 한 달은 30일 안팎입니다. 그죠? 예, 30일은 한 달 안팎인데, 그런데, 한 달이라고 해도 2월 같은 경우는 29일이나 28일, 주로 28일만 있죠. 예, 짧아요, 일수가. 그런데 여기에 휴일날들이 있어요. 휴일날들.
휴일이 있다 보니 뭐가 되죠? 주봉은 이렇게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가 시초가죠.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초가는 여기고 여기가 종가인데 당일날 혹은 한 주간 가장 고점을 윗꼬리로 표현합니다. 아랫꼬리는 저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에 나흘을 쉬고 딱 하루만 거래가 일어나도 주간 캔들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죠? 예. 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봉이. 이런 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즉, 한 주에 1일 이상만 돼도, 예, 주봉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121선이라고 하지만, 말은 121선이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6개월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허나, 대략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즉, 우리는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120일을 갖다가 우리는 6개월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6개월. 60일. 그냥 한 달에 20일 정도 되니까 3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3개월. 그렇겠죠? 그리고 120일. 그러면 1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은 240일이 되죠. 그죠? 240일입니다. 240일보다 적거나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더 적고 그 다음에 더 적어질 거겠죠. 왜냐면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튼 240일이 됩니다. 자, 240일. 240일은 아까 주간으로 기준하면 어떻게 되죠? 52주가 되죠. 자, 52주와 240일이 선이 그럼 같이 나가겠네요. 그죠? 52주가 선이 같겠네요. 틀립니다. 아까 그럼 또 설명을 드렸어요. 왜? 자, 최근에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5주선은 총 며칠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원칙상 보면은 25일로 이루어져야 되죠. 25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죠? 5주간이니까. 5주간의 흐름이니까. 근데 주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지만은 일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각종 휴일, 공휴일 이런 날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예, 실제로는 5주 안에 25일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쉬는 날이 한 주도 없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1월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주 같은 경우 25일이라고 그러지만은 25일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일간의 이평선과 그 다음에 주간의 이평선이 분명히 틀리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장기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는 중장기선을 말해요. 중장기선. 그걸 그냥 저는 장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뭐냐, 길게 봤을 때 땅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땅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셀트리온이라는 주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은 268,800원입니다. 그런데 저점은 124,000원이에요. 즉 반토막 이상까지 떨어진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이상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주가가 여기가 바닥 맞습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바닥이 맞냐 맞지 않냐라고 셀트리온 제약만 가지고 설명해 달라라고 했을 때는 차트만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을 뿐인 그런 주가 자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여기서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지는 결국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 섹터, 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실적, 셀트리온 그룹, 흐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뭡니까? 이게 반등한다, 안 한다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이 자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자리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로 반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 모르고. 예, 반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를 갖다 셀트리온으로 해보죠. 셀트리온으로.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 자리와 지금의 이 자리, 지금 제 차트에는 선이 있죠.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얘는 추가적으로 더 빠졌어요. 고점이 이때 당시 얼마냐면 37만원, 36만원이었습니다. 저점은 12만원이에요. 뭡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가 바닥일 수 있어요.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바닥이 어디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알고 싶을 때 장기선을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보는 장기선의 수치 1년이 며칠이죠? 240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죠? 6개월은 120일이죠. 즉 플러스 120일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60일이 되고 48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예, 여기가 뭐냐면 600일이 나옵니다. 600일이.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는 120일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120일. 6개월, 1년, 1년 반, 2년, 2년 반이 해당되는 겁니다. 요 사이즈가요. 적어도 주가를 볼 때 제가 이런 면에 HTS도 아니고 MTS 모바일로 봐가지고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바닥으로 보입니까? 바닥으로 보이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얘가 지금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이게 바닥으로 보입니까? 옆으로 안 가고 질질질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바닥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는 그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죠? 예.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죠? 예. 카카오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바닥입니까? 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일 수도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240일치는 봐주세요 라고요. 적어도 240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분명한 건 얘는 상승을 해줬거든요. 상승을 해줬다라는 건 뭡니까? 상승을 해줬다는 것. 여기서 추가 상승이냐 안 하냐를 놀리는 거지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단기 바닥이라고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냐 진짜 땅바닥이냐 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자리 저는 땅바닥 종목을 찾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땅바닥이라 표현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적어도 이 정도는 봐줘. 1년치 주가 흐름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 1년치가 아니에요. 360일치 엄청나게 올랐어요. 2만원에서 지금 1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360일치예요. 480일치 볼까요? 480일치는 더 그렇습니다. 예, 25,000원에서 올랐네요. 25,000원에서 17만원까지 올랐네요. 그러면 600일치를 볼까요? 600일치 이렇습니다. 2만원에서 올랐네요. 2만원에서 17만원까지 오른 겁니다. 1200일치 한번 1200일치는 지원을 안 하나? 할 텐데. 예, 1200일치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4,000으로 찍혀 있습니다. 14,000에서 17만까지 오른 겁니다. 1200일 동안.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의 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갖다가 체크하는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이게 땅바닥 주가인지 적정 주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 것만 보여드리죠? 예, 간 것만 보여드리니까 좀 그럴 수 있죠? 예, 이것도 간 거지만은 저 앞에 요렇게 봤을 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요렇게 보면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얼마까지 여기서 견고하게 버텼으니까 추가 상승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있어요. 얘가 땅바닥이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지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논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올라온 게 많으기 때문에. 그럼 바닥에서 추세를 살리고 상승하는 거지 바닥에서 바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를 갖다 기다리는 거지,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표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닥이야, 왜 여기서 거의 더 지지 받았네, 그럼 여기서 반등하겠네,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깨지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예, 깨지면. 근데 또 여기서 많이 잡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많다라는 거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치명적인 것도 있어요. 네, 정보가 나올 때 좋다라는 부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종목에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자리를 갖다가 보려고 하냐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장기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120일, 즉 6개월씩 갖다가 이평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120일에다가 뭐예요? 60일을 더해주고요. 그럼 180일선이 나오죠? 그죠? 60일을 더하면 240일이 나옵니다. 그죠? 240일에서 60일까지 더하지 않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반년을 또 동해요. 360일. 여기다 120일 더합니다. 480일.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120일 더합니다. 600. 요렇게 해가지고 선을 놓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지, 가만히 봤더니 360일선도 맞지만은 분명한 거는 240일과 360일 사이에서 신기하게 어디 선인가에서 자꾸 저항이나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신기할 정도로. 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포스코 좀 볼까요? 이게 제가 미리 공부하고 보고 나온 종목 아니거든요.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한번 기본으로 세팅해 볼게요. 240일, 360일 하고 480일, 600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이 장기선을 출발할 때요, 여기 보면은 요런 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181선에서 저항을 받죠. 여기도 181선 저항에서 받는 듯 싶은데 241선 올라섰는데 분명한 거는 어디선지 모르는데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선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맞춰놨어요. 어때요? 예, 비슷한 자리에서 맞는 듯 싶은데 이런 자리가 지금 설명되고 있죠. 이런 자리가 설명되고 있어요. 요거 아무 종목이나 갖다가 맞춰봐도요, 비슷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기본 세팅은요, 예, 처음에 기본 세팅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얘도 파란색에서 유독 봤죠. 이게 파란색이 306일선이에요. 306일선. 빨간색은 216일선이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보는데, 종목들을 뭐 대주전자 재료 제 눈앞에 지금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여기 306일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죠. 2021년 3월입니다. 2021년 3월. 예, 주봉을 볼게요. 2021년 여기는 6월이고 3월이 어디니? 여기네요. 여기 3월. 허공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죠? 허공에서 설명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306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지받고 이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선들의 어떤 역할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 여기 지금 진한색이 361선이거든요. 361선. 근데 이런 데 보면 306일선에서도 뭐예요? 저항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죠? 216일선에서 지지받고 잠깐이라도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요 날도 어떻습니까? 지지받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틀리긴 틀린데 241선에서 선을 갖다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 종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저는 181선과 241선에서 조금씩 바꿨더니 뭐가 있냐면 211 혹은 216일 정도에서 신기하게 지지를 받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받는 요 선에서 신기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240에서 360일이잖아요. 예, 360일. 근데 여기서 60일을 빼보세요. 그럼 300일이죠, 300일. 예, 300일이죠. 그죠? 361선도 좋지만은 300일선을 보는데 300일선보다는 여기 파란색 선인 306일선에서 306일선에서 은근히 지지나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어떠한 선 있죠. 이 선에서도 뭐 21선 우리가 또 21선이라고 해도 21선 꼭 지지받는 건 아니잖아요. 11선이라고 해도 11선 깼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듯이 장기선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선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신기하게 뭔가 모르는 어떠한 수치의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300일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306일에서 신기하게 잘 맞고요. 360일 더하기 60 해보세요. 그럼 400일이죠. 그죠? 400일입니다. 그리고 360에다 120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80일이 됩니다. 예, 그죠? 360이니까 420이군요. 420, 60일을 더하면 420. 근데 이 선들을 갖다가 400 어떻게 됩니까? 20일에다 맞춰놓고 보는 것보다 416일 선에다 맞춰놓고 보니까 은근히 맞아요. 은근히 맞습니다. 요 녹색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461 선이에요. 481 선보다는 461 선이 좀 더 맞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물론 여기는 481 선에 맞을 겁니다. 예, 481 선에. 이처럼 어떤 종목을 놓고 이렇게 보면요. 은근히 맞는 선들이 항상 존재하고 그 선들에서 어떤 시세 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81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306 혹은 360 뭐 이런 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도 보여지죠. 예, 저항을 받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예, 이게 뭐예요? 우리는 흔히 뭘 보고 있냐면 하고한 날 똑같이 여기 지금 561선 딱 보이죠. 금호산업의 옛날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서 딱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데서 딱 맞죠. 이게 회색선이 561선이거든요. 기가 막힐 정도로 561선에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16일선이에요. 241선이 아닌데 216일선에서 기가 막히게 뭡니까?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임의적으로 일단 이 장기선이라는 걸 물론 이제 장기선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 다 안 돼요. 예. 241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중기선 이상을 갖다가 이 121선 이상을 중기선이라 부르거든요. 여기다가 60일 3개월치로 더하니까 180일이 되죠. 3개월 더하니까 240일 즉 240일은 1년에 해당됩니다. 240일과 180일 놓고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240일도 맞지만 216일 정도 평균 216일 정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220일에도 잘 맞고요. 어떤 종목은 240일에 칼처럼 맞춘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종목은 216일에도 잘 맞춥니다. 어떤 종목은 360일이 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306일이 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또 32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이 되는 180일, 240일, 그 다음에 300, 360, 420, 480 그러니까 60일치씩 늘려가는 이 선들을 갖다 쭉 나열해서 봤을 때 종목에다 놓고 선을 갖다 조금씩 바꾼 거예요. 얘는 220일로 바꿔보기도 하고 230일로 바꿔보기도 하고 210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찾은 선이 216일이에요. 여긴 30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41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480보다는 460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460을 벗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480일선을 바꿔놓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300일로 세팅해가지고 봤을 때가 더 잘 맞을 때도 있고 306일선에 맞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거. 해서 저는 어떻게 놓고 보느냐, 60일, 그 다음에 요즘에 원래는 그 기존에는 90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80일 정도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0일로 이렇게 바꿔서 놓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그 뒤부터 180일, 216, 그리고 241을 병행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306, 360, 416, 460, 혹은 480, 그리고 560,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해서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선이 바로 그 선에 해당됩니다. 여기 요 선이, 요렇게가 요 선을 갖다 고스란히 놓고 이렇게 봅니다. 요 선을 응용해요. 요 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 선을 보다 보면은 어떤 종목에서는 신기하게 주봉이랑 일치하는데? 주봉. 예. 주봉의 이평선하고 일치하는 선들이 가끔 나와요.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아까 설명드렸죠. 주봉은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봉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지만, 그죠? 이번 주에 딱 거래일이 하나밖에 없는, 딱 하루, 나머지 나흘은 쉬더라도요, 3일, 4일은 쉬더라도 하루 이상만 매매가 돼도 주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봉은 이 하루 당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어떤 주, 5주라고 해도 5주는 분명한 거는 25일치의 기본적인 겁니다. 25일간의 주가 흐름이 5주선으로 나오죠. 이론상으로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18일, 뭐 19일, 20일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5주선이 어쩔 때는 기가 막히게 20일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틀리게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선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선도. 예를 들어가지고 240일이면 뭐죠? 52주선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주선하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맞을 때도 있고요. 40주선하고 맞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주봉이랑 월봉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뜻해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장기선을 갖다가 다 장기선을 보기도 하지만 뭐죠? 저런 놈 주봉이나 월봉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주봉이랑 월봉을 잘 안 보다 보니 장기선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장기선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봉, 월봉 안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렇게들 표현하세요. 어떻게 주봉, 월봉을 안 보고 매매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나도 주봉, 월봉 봐야겠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주봉, 월봉 잘 안 봐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 장기선을 깔아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주봉과 월봉을 보는 그러한 장점들 있죠. 그게 일봉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 선들을 갖다가 본다. 뭐 별것도 아닌 선들이에요. 예. 그런데 요 선만 설명해 드렸는데 요 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다음 시간에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런 배열이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 배열에서는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저쪽 배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 다음 혹은 다다음 시간부터는. 왜냐?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예. 요 선들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특히 가치 투자, 흔히 말하면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저한테 막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완전 다 무시했어요. 제가 그걸 그거 석유 이거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저보고 여기서 설명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예전에 그랬었어요. 여기서 매수 들어야 됩니까? 이러면 전 예전에 어떻게 매매했냐면, 작년이 아닙니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쓱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왜? 저는요 항상 시세에 이렇게 시작될 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안 봐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하도 매매하다가 당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의 시작을 해서 잡으려다 보니까 장기선을 이용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죠. 장기선을 알고 시세의 첫자락, 처음 시세가 시작될 때를 갖다가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리스크가 없겠고, 리스크가 좀 덜하겠고, 무엇보다도 주식이 너무 편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 원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아마 들어보시면은 또 이 말에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한 말에 많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꼭 드리고 가야 될 그러한 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이 선을 갖다가 별것도 아닌 이 선을 갖다가 그저 종목 가지고 계속 요 240일 요걸 갖다가 계속 미세하게 조정한 거예요. 조정해서 230일, 220일, 215일, 뭐 200일, 210일, 208일 이런 식으로 조정하다가 216일이 그나마 좀 잘 맞네. 허나 종목에 따라서 이 이평선이 다 틀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종목은 240일로 보고 어떤 종목은 220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216일로 놓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 그런데 보편적으로 240일과 216일이 은근히 좀 맞는다라는 겁니다. 해서 216일 혹은 240일을 갖다가 주로 세팅해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저항선이 180일선이죠. 한번 저항을 받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 저항선이라는 걸 뚫어놔 버리면 그 다음부터 지지해 버리죠. 그죠? 간단한 원리죠. 지지해 버립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걸 장기선을 다 빼버릴까요? 장기선을 다 빼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요? 허공에서 지지받고 허공에서 저항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이렇게 허공에서 요거 제가 지금 요거를 갖다 이렇게 놨는데 허공에서 저항받고 허공에서 지지받는 이게 어디 저항받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에서 저항받고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오면 불편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 오니까 불편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181선과 361선만 딱 놔도요. 180선 이탈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선들을 다 살리면은 그냥 이탈해도 밑에 지지선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216일이나 241선에서 지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서 각각의 배열, 그 다음에 각 기준선, 추세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배열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어떤 패턴이 나와야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실전에서 종목들을 설명을 하면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장기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처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장기선 동영상 강의를 보세요 라고 예전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20분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20분 가지고 사실은 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짧게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짧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한 방송 잊지 않으시게 구독 같은 거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월정액 회원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월 회비 20만, 30만, 50만, 60만 받고 나중에 추천 리딩 한다고 이렇게 회원 가입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서 제가 웬만하면 매일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좋은 방송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2-2편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자, 요 선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떠한 바닥이 뭐였어? 이게
장기적인 추세에서 장기적인 어떤 조정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구나. 특히 요 최근에 제가 SK 하이닉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신 그런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 특히 다음 편에서는 각각의 이제 이 선들이 가지고 추세선과 기준선을 갖다 잡는 방법을 갖다가 3편에서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3편에서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고 다음 장기산 동영상 강의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아빠였습니다.